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암호화폐죠. 정책, 그쵸? 이 정책 보고서가 빠르면 이제 금일, 늦어도 이번 주에는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이 정책 보고서가 이 리플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백악관 이번 주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공개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준비금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백악관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어떻게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암호화폐 정책 실행 청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고서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에서 작성을 했고요. 핵심 인사로는 이제 데이비드 삭스와 그리고 보아인스가 공동으로 주도를 했다. 올해 1월 행정명령 이후에 수개월간 진행된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데, 백악관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는 공식적으로 내일 예정이지만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공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보고서에는 이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안,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불법 금융화 제재 회피에 대한 국가 안보 권고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실무그룹은 이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설계하는 것이 주 임무였으나, 이는 의회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며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고서는 이 외에도 시장 구조,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그리고 연준을 통한 암호화폐 기업의 공정한 은행 접근 권고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의회도 이제 암호화폐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 시장 구조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팀 스콧 위원장은 8월 휴회 이후에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한편 미 상원농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브라이언트 퀀턴츠의 CFT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일정은 금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제가 좀 여러분들의 팩트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뭐를 패권이죠. 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 그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전략적 자산으로 픽을 한 코인이 바로 어디예요? 리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XRP 리플. 이 리플이라는 건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 XRP, 그쵸? 이 XRP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니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또 유력한 이유는 낮은 에너지 소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ESG죠.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정부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대비 전략이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정치적으로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리플이 전략 자산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 매입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채처럼 정부가 XRP를 일정 비율로 어떻게 비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 진입도 가능해지는데, 연방기관 및 은행의 XRP 활용 합법화가 되고요. 결제, 중요하죠. 결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송금, 그쵸? 송금,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편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 구조 변화가 오면서 이 XRP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올라갈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ETF겠죠. ETF 승인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면서 진짜 제도권 인정 이후에 XRP 혐오 ETF 또는 상장 지수 상품 기획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7월 말, 그렇죠?
이번 달 말 디지털 자산 전략 보고서는 이 리플에게 있어서 전략 자산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 문서이고요. 단순히 규제 명확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략 물자로서 보유하거나 뭐 결제 시스템의 채택, 그쵸? 이 채택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XRP 생태계의 법적, 제도적, 시장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계속해서 정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한 번, 두 번 정도 터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파를 성공 못했죠. 계속해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여주는 관점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선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고점을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4,000원 라인이겠죠. 4,000원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